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오늘은 야후 파이낸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플랫폼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야후 파이낸스로 제가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먼저 검색어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현재 시가총액 1위인 기업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애플이죠. 애플을 검색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올 거예요. 원래 큰 화면인데 제가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압축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전에 설명드렸던 위블처럼 차트 설정하는 걸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 보면은 풀 스크린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클릭해 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여기 보면은 one day, five day, one month, three months 이런 식으로 시계열이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차트 모양에 대한 옵션이 나와 있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이 보는 캔들로 설정을 해 봤고요. 그리고 여기 인디케이터를 보면은 여기 MA부터 RSI,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MACD 이렇게 추가적으로 검색해서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개인 투자 성향이랑 옵션에 따라서 보조지표로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무빙 에버리지를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미 설정을 해봤는데 비슷하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기간을 설정하시면 되고 5일선, 20일선, 50일선, 그 다음에 200일선 이런 기준으로 이 무빙 에버리지를 많이 참고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50일선 색깔도 선호하시는 색깔로 지정하시고요. 세이브 해주시면은 뒤에 나오게 돼 있죠. 50일선 저는 이미 50일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거는 여기에서 X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5일선, 20일선, 50일선, 200일선 이렇게 해서 원하는 색깔로 설정해서 MA를 설정해 놨고요. 밑에 보면은 볼륨이 있죠. 다른 주식이나 또는 다른 지수들과 비교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추가를 해주시고 색깔을 지정해 주시고 세이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비교가 돼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야후 파이낸스의 차트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애플 티커 옆에 별표를 누르시면은 와치리스트에 추가하셔서 볼 수도 있고요. 회원 가입은 이메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까 와치리스트에 넣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나와서 바로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애플에 대한 현황들이 나와 있죠. 오픈, 비드, 애스크, 볼륨, P 레이쇼, 그 다음에 EPS 여러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차트에 들어가시면은 좀 전에 알아봤던 차트에 대한 현황들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컨버세이션 들어가시면은 애플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댓글을 볼 수 있고요. 사람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타티스틱이라고 나와 있죠. 통계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데 저기 파이낸셜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니까요. 여기는 스킵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보시면은 현재 애플 주식이 뭐 시가, 최고가, 최저가, 종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륨까지 수급량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 들어가시면은 여기서는 애플 회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일 수도 있어요. 애플 CEO죠. 팀 쿡의 연봉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1961년생이고 페이가 하나로 치면 한 150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CFO를 비롯해서 임원진들의 연봉을 알 수 있고요.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의 본사 위치가 맵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파이낸셜스 볼게요. 여기서 딱 보면은 보기 싫어지시죠? 일단 나가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가장 큰 카테고리부터 설명드릴게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한국말로 하면 손익계산서죠. 그냥 간단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손해가 어떻게 났고 이익이 어떻게 났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밸런스 대차 대조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건데 이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에 보면은 이 프리 캐시플로우도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프리 캐시플로우 to equity가 있고 unlevered 프리 캐시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하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프리 캐시 플로우예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알기 쉽게 길 가다가 불량한 사람이 가진 거 있냐고 물어봤을 때 어떤 현금이나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비슷한 물건들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개인한테 이런 식으로 불량한 사람이 물어보면은 범죄고 잘못된 일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소중한 자산을 기업한테 투자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프리 캐시 플로우는 한국말로 하면은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어떤 트렌드로 이 기업이 진행이 되는지를 살펴보시면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확실히 가장 알려주고 싶었던 부분이 프리 캐시 플로우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숫자를 본능적으로 너무 싫어하시고 이런 스테이트먼트만 보면은 회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학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사람이라는 게 너무 많은 곳을 봐야 된다면은 일단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한번 보면은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네 20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짧게 나눠 보면은 되게 쉬운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은 뭔가 작동, 행동, 활동 이런 거를 뜻하니까 한마디로 기업이 오퍼레이팅 하는 거면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영업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한국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설명이 빠르면은 다시 한번 살짝 돌려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캐피탈 익스펜디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익스펜디처는 가계부를 쓰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출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캐피탈은 자본이라는 뜻이죠. 카펙스라고도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기업들이 지출을 하는 건데 어떤 장비나 어떤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현황도 보면은 2017년부터 계속해서 점점 줄어나가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공장을 짓고 거기에 대한 기계도 사고 여러 가지 뭐 라인도 설치하고 이런 비용이 초기에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 비용이 2020년에 훨씬 줄어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드디어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설명드린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죠, 한국말로. 이 금액에 캐피탈 익스펜디처, 이 설비 투자 비용을 차감하는 거예요. 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제가 바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020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이 금액이 되겠죠. 이 금액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 비용 마이너스 이 비용을 하면은 뒤에 단위는 설명 안 하고 현재 보이는 단위 금액만 설명해 볼게요. 7,336만 5천 보면은 7,336만 5천 이렇게 해서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캐시플로우가 애플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거 볼 수 있죠.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계속 많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죠. 앞으로 더 많은 항목들을 자연스럽게 궁금하시면은 볼 수 있게 되니까요. 일단 이 정도만 확인하셔도 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카테고리 한번 볼게요. 좀 내려오셔서 주당 순이익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전부 다 실제로는 잘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시장이 예상한 거와 실제의 차이가 나와 있고요. 이 얼마큼의 서프라이즈가 났는지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이 정도를 확인하시고 옵션을 보시면은 콜과 풋에 대한 현황들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홀더스라고 보이는데 초기 창립 멤버들 혹은 지금 현재 회사 내부자들이 0.07%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4,453개 기관들이 애플 주식을 보유하고 있네요. 유명한 이름들이 보이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뱅가드, 블랙락,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 회사로 유명한 회사죠. 이건 내부자 거래 현황도 볼 수 있는데 223만 7,580주를 매수했고 84만 9,390주를 팔았다고 되어 있는 지난 2년간 내부자 거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직책, 이름, 그다음에 어느 가격에 매도를 했고 마켓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언제 거래를 했는지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내부자 거래도 확인하시면은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야후 파이낸스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면서 주로 어떤 거를 보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지금 2020년 3분기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4, 4분기 거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방법이 따로 있어요. IR이라고 Investor Relations라고 기업이 투자자들한테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있어요. 그걸 활용하면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똑같이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알아보냐면 여기 프로파일에 들어가신 다음에 혹은 원하시는 기업의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방문하시면 돼요. 일단 애플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애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쭉 아래로 내려오세요. 그러면은 이 애플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Investors라고 보이실 거예요. Investor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그러면 Investor Relations라고 IR 페이지가 나오죠.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나와 있고 10K라고 불리는 이 보고서는 연간 보고서를 뜻하고요. 10Q라고 불리는 이 보고서는 분기 보고서라고 뜻합니다. 그래서 2020년 4분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1분기에 2020년 4분기에 반영이 되니까 2021년 1분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봐야지 2020년 4, 4분기에 프리캐시 플로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이 숫자들의 이 단위 끝에는 밀리언 한국 돈으로 환율 계산 안 하고 이 자 뒤에 10억이라는 단위가 붙게 되는 거죠. 쭉 보시면은 흥미로운 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뭐 아메리칸스, 유럽, 중국, 일본 그 밖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이폰, 맥, 아이패드, 웨어러블 그다음에 그 밖에 액세서리들의 판매가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고 여기는 밸런스시트에 대한 항목들이 나와 있고 밑에 보면은 여기 Statements of Cash Flows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를 저희가 찾아야 돼요. 물론 IR이 기업별로 프리 캐시 플로우가 나와 있는 기업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 여기 애플은 프리 캐시 플로우를 딱히 적어주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Operating Activities라고 나와 있죠. 영업 활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더해지고 차감할 것도 차감해서 총 금액이 어차피 여기에 in millions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 이 숫자만 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38,763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Cash Generated by Operating Activities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애플에서는 Operating Cash Flow가 되는 거고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Capital Expenditure라고 설비 투자 비용. 여기서는 그렇게 설비 투자의 비용에 대한 똑같은 내용이 안 나와 있죠. 여기서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안 보이시는 분들 있으니까 조금 더 가까이서 볼게요. 자, 이제 폰에서 보시는 분들도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아까 위에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찾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Investing Activities를 봐야 돼요. 투자 활동들에 대한 내역들인데 여기 보면은 Payment, 지불했다는 거죠. For Acquisition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그러니까 공장과 여러 가지 기계, 장비, 설비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3,500 million 지불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아까 확인했던 영업활동 현금 흐름 금액에서 이 설비 투자에 대한 내용을 빼주면 프리 캐시 플로우 우리가 찾던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총 금액 38,763을 설비 투자에 대한 총 금액 마이너스 1,500을 하면은 35,263의 FCF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직접 알고 싶은 기업의 IR을 통해서 최근 분기까지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거를 알아봤고요. 물론 이게 모든 현황들을 확인하고 알아야 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기업이 갖고 있는 이 잉여 현금 흐름을 파악하면은 그래도 아예 재무제표를 아예 안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은 기업을 골라낼 수 있고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은 또다시 뭐 R&D나 연구개발이죠.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여러 가지 기업의 앞날을 위해서 M&A를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포지션이 가능한 현금이 있다는 거는 가장 큰 장점이니까요. 최소한 이거라도 파악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IR을 보고 직접 숫자를 찾아가면서 기업의 현금 흐름을 또 파악하고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직접 공부도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하나 둘씩 알아가면서 투자라는 걸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